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부산의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박형준 후보를 상대로 LCT 온갖 공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게임이 끝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만 된다면 박영선 후보와는 넉넉하게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부산과 달리 서울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자, 서울의 시장은 박원순이었고 지금 구청장 중 서초구청장 조은희를 제외하면 24개 구청장이 모두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시의원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조직 선거로 태세를 전환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공중전도 합니다. 정말 안철수 후보는 상관도 없습니다. 별 관심도 없고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만 정말 내곡동 땅이었더니 계속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오늘 완전히 이 내곡동 땅을 총정리하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엄청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문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태도 일단 종지부를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렇게 흙탕물 선거 캠페인을 벌린 민주당을 겨냥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측이 칼을 뽑았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남편의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안철수 대표는 박영선 후보를 도쿄 아파트 아줌마라고 표현했다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나는 집 없는 아저씨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도쿄 아파트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편의 아파트입니다. 자, 이와 함께 이번에는 남편이 보유했다는 일본 회사의 주식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조직이 또 강하고 스피커들이 많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박영선 후보 남편은 일본 주식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자, 지난 선거 때도 보면 무슨 한일전이다 뭐다 하면서 토착 왜군이 이런 불편한 단어를 쓰면서 이 보수정당에 대해서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것이 그쪽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박영선 후보가 반대로 본인이 이제 친일 프레임에 더 씌워지는 형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도쿄 아파트를 박영선 후보가 지난달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SNS에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이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다고 합니다. 서류상으로 지금 아직도 그 아파트의 주인이 박영선 후보의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박영선 후보는 잔금 처리가 안 됐니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래저래 이 도쿄 아파트는 구설수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선 전 장관이 장관 시절에도 이 아파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집 팔아라, 국내에 있는 집도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고통을 주겠다 이럴 때 꿋꿋하게 갖고 있다가 느닷없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결심을 굳힌 이후에 이 집을 팔기로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을 처리했다는 말은 일단 국민의힘은 못 믿겠다, 서류 보여달라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얼마에 팔았을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얼마나 시세 차익을 보았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마 이 도쿄 아파트, 그러니까 진정성이 좀 없어 보이는 게 서울시장 출마를 안 했으면 이 아파트를 내놨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은 박영선 후보가 답할 이유고 내용이고 지금 논란은 계속됩니다. 도쿄 아파트 이 의혹 미스테리가 또 제기됐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보유했다가 지난달 처분했다고 박영선 후보가 주장한 일본 도쿄의 아파트가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박 후보 남편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야당이 주장했습니다. 자, 박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신고 내역을 봅시다.
배우자 이원조 변호사는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9억 7,300만 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박 후보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남편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2008년 회사에서 쫓겨나 일본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직장을 구해 살아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다. 그 아파트는 지난 2월 처분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난 2월 처분했다고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처분한 아파트가 재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산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이미 도쿄의 아파트 처분했어요.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따르면 22일 오후 1시 현재 일본 등기부 등본상의 해당 아파트 소유자라면 이원조 변호사의 일본 이름 다니엘 원조 리였다고 합니다. 아, 국민의힘 요즘 열심히 뜁니다. 일본 등기부 등본까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 원조 리 원조 박영선 후보의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2009년 6월 매매 거래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었다고 국민의힘은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 관계자는 등본 확인 결과 문제의 아파트는 처분되지 않은 것 같아 매각 중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매매 계약서를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황교안 상근부대변인은 박영선 후보는 직접 나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고 처분 경위와 재반 사항에 대해 소상히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처분을 했다면 누구에게 얼마에 처분했는지, 박 후보는 왜 처분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이야기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렇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 진짜 지난달에 처분했다면 팔았다면 진작 이야기했으면 좋지 않습니까? 왜 이제 와서 논란이 증폭되니까 뒤늦게 지난달 처분했어요 이렇게 썼습니까? 그리고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소유자는 박영선 후보 남편이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 박영선 후보 캠프의 강선우 대변인은 구매자가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 그래서 등기를 변경하지 못한 것이다. 일본은 계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리할 수 없는데 그 기간이 지났다. 곧 잔금을 치르고 등기도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죠. 일단 팔기로는 했다. 잔금은 아직 치르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는 박영선 후보의 남편 이원조 변호사다. 그런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측 주장대로 그 서류 부동산 매매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못 보여줍니까? 대개 이럴 때는 딱 그 SNS에 글 올릴 때 매매 계약서 딱 붙이고 보여주고 자 봐라 이거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의힘 측은 박영선 후보가 지난 1월 26일 출마 선언을 한 뒤인 지난 2월에야 일본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선거용 처분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마했다면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이중성이 있다 뭐 이런 의혹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선 후보의 반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더 터졌습니다. 자,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 박영선 후보 가족의 일본 내 재산에 대해 연일 공세를 이어가던 중 이번에는 박 후보 남편 지난해 매수한 일본 항공 주식이 타깃이 되었습니다. 자, 박영선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박영선 후보 남편인 이원조 변호사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일본 항공 주식 100주를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박 후보가 신고 기준일로 삼은 지난해 12월 30일 당시 일본 항공 주가는 주당 1995엔 종가 기준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만원? 2만원 좀 되나요? 이 변호사의 보유 주식은 원화로 210만원가량이라고 합니다. 지난 19일 현재 일본 항공 주가는 주당 2718엔, 어우, 상당히 재미를 봤네요. 상당히 올랐네요. 1995엔에서 2718엔이면, 어우, 짧은 시간에 상당히 늘었습니다. 어쨌든, 액수는 제가 볼 때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를 뭐 굳이 나는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일본 기업 주식을 샀던 그때 야권에선 민주당의 이중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거라고 공세를 펴니다. 자,
이원조 변호사가 이 주식을 샀던 시점 지난해인 2020년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박영선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던 지난해 2019년 기준으로 재산 신고한 내역에는 일본 주식이 한 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구입한 겁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서울시장 선대위 대변인은 일본항공 주식은 박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장관으로 재직할 때 취득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일 때 매입한 것이냐? 자, 매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산 변동을 비교해 보면 아마도 박영선 장관 시절에 남편이 이 주식을 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조수진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항공 주식은 박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장관으로 재직할 때 취득한 것이다. 문 정부의 핍박 때문에 일본 주식을 매입한 것이냐? 자, 이 동경 아파트를 산 게 이명박 정부의 사찰 핍박 때문에 뭐 그렇게 쫓겨나서 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본 주식을 산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핍박을 해서 산 거냐? 아우, 좋습니다, 표현. 자,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의 이 해명들이 자꾸 엇갈리는 겁니다. 자, 이명박 정권 때 BBK와 관련해서 남편이 사찰을 받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박영선 후보가 과거에 해명한 것을 꼬집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 측의 반응은 뭘까요? 해명은 뭘까요? 반론은 뭘까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박 후보 측은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 액수 이런 것들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면 크지 않고 크다면 큽니다. 그런데 성일정 의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살기 좋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는데 지난 4년 동안 이 아파트를 왜 안 팔았느냐는 겁니다. 도쿄 아파트. 문재인 정권은 뭐 탄압하고 했으니까 핍박받아서 도쿄 아파트를 샀다. 그런데 왜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 아파트를 팔지 않느냐. 아파트가 매각됐으니 그동안 일본 정부에 바쳐온 세금 액수를 밝혀주기 바란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